저는 이제 여행 작가가 된 뒤에 열심히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여행의 꿈을 다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행을 꿈꾸셨고요. 한 번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가신 적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 MC분이 어머니께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오래 여행을 하셨는데 또 여행 가고 싶진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대본대로 안 하시고 또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미에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했고, 근데 그 뒤로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페루의 마추픽추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아들을 장난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된 게 어머니 덕이고 어머니와 지구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나머지 반바퀴도 돌자는 생각에 이제 나머지 남미를 보기 위해서 그해 여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중남미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남미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미 300일간의 여행을 마치셨기 때문에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제가 거의 챙겨드릴 게 없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친숙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남미는 어딜 가나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지도 못했던 정말 블록버스처럼 거대한 멋진 풍경들이 많이 펼쳐져 가지고요. 너무나 즐거운 순간들이었고 특히나 저는 이 풍경을 보는 것도 재밌었지만 어머니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한계를 넘어서셔가지고요. 이제는 완벽한 베테랑 여행자가 되셔가지고 숲에서 저 캐노피라고 해서 막 하늘을 이제 누비시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람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혹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아세요? 낙하산 메고 뛰어드리는 그것도 하시겠다고 가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어머니를 말릴 수조차 없었고요. 이쯤 되니까 제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했던 게 다 엄마 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또 저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새 중미 지역, 그러니까 남미에 가기도 전에 미국과 파나마라는 나라 사이에 이제 중미 9개국 정도가 있는데 그곳을 3개월 동안 다 둘러보면서 이제 중미를 완벽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요. 한 대륙을 다 도셔야지만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벅차기도 했지만 또 어머니의 의지로 시작된 여행이기 때문에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열심히셨어요. 저는 열심히 또 어머니를 보조하고 또 어머니의 뜻에 따라가면서 남미까지 또 내려가게 되고요. 남미부터는 정말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페루의 마추픽추부터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남미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구상에서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곳이더라고요. 어머니랑 제가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도 가장 최고로 꼽는 대륙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남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여행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짧게 여행 실대로 떠나신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바로 마추픽추인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잉카인들이 해발 2,400m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어떤 고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기도 힘들고 고산병이 오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잉카인들이 왜 여기에 집을 건설했고 어떻게 저 돌들을 산 꼭대기까지 옮겼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비스러운 유적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머니께서 워낙 가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추픽추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도시를 12월 한 25일, 26일쯤에 도착을 한 다음에 어머니 애를 태웠어요. 엄마 지금 조금 상황 때문에 못 간다 하다가 결국 새해 첫 일출을 마추픽추에서 보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나중에 말씀드린 다음에 1월 1일 첫 버스를 타고 마추픽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어머니 환갑생신 선물로 세계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새해 선물로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랑 이 마추픽추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만났고요. 또 어머니께서 이 중남미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루 밑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곳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어머니께서 여기서 허우적대면서 춤을 추셨던 기억이 아직도 저 기억에 선합니다. 이곳은 바다였던 곳이 융기하면서 소금만 남게 된 곳이고요. 그 면적이 12,000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크기입니다. 근데 그 전라남도 크기에 하얀 소금이 가득한 것도 신기한데요.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고 비가 내렸는데 그 물이 고이고 바닥이 하얗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반사시켜 버립니다. 대깔꼬마니처럼 완벽한 반영이 이루어지는 곳이어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위에는 진짜고 아래는 반영이 펼쳐진 모습인데다가 더 아름다운 때는 바로 밤입니다. 밤하늘에 정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은하수가 펼쳐지는데 그 별들이 다 바닥에 맺혀요. 그래서 놀랄 준비하시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육안으로 보신다면 더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서 어머니께서 또 좋아하셨던 곳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았던 곳은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은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진화론을 발표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적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은 철저히 동물과 자연이 보호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곳에서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셨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물개들이 막 앞에 그냥 사람이 왔는데도 천하태평이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옆에 지금 이구아나들이 수십 마리 정도 있는데 사람을 공격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새들도 여기는 거의 도망가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사람과 이렇게 같이 놀자고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곳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철저히 보호되는 섬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온 관광객이 보호받고 있는 이 생명체를 손을 댔다가 그 가드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동물을 만지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인간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에 뭐 물개가 새를 바라보고 새가 이구아나를 보듯이 사람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생명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제가 원래 여기서 한 3일 정도 머물 생각이었는데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머물면서 지성 낙원 같은 곳에서 동물과 소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남미에 빙하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 빙하하면 다들 뭐 남극이나 북극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의 가장 서쪽인 파타고니아 고원에 가시면요 페리토 모레노라고 하는 또 높이가 60m나 되는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뭐 건물로 따지면 20층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멋진 풍경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빙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풍경들이 펼쳐지는데 이 거대함도 멋지지만 심지어 이 위를 걸어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위를 트레킹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비쌉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비싸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지금 아니면 또 빙하를 언제 걷냐 하시면서 직접 예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원대로 빙하 위도 걸어보셨고요. 또 이게 1시간 정도 빙하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끝났다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 가이드들이 올라가서 빙벽에 올라가서 빙하를 캐웁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빙하를 캐우고요. 이 빙하를 그 축배를 드는 음료에다가 타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빙하를 넣은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어머니도 원래 술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를 따라주긴 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아니면 내가 또 그러니까 계속 어머니 똑같은 말씀하시다. 지금 아니면 하시면서 빙하를 넣은 음료를 언제 마셔보시겠냐 하시면서 저 빙하 음료를 드셨고요. 아직도 그냥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보면 이 빙하로 유명한 곳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다양한 곳들이 있어서. 근데 TV에서 요새 이제 여행 프로가 많아지면서 아르헨티나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아르헨티나가 나오면은 무조건 좀 빙하를 넣었던 음료를 마시는 얘기를 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하도 바라보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도 남미 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구아수 폭포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면적이 길이가 3km가 넘고 270개가 넘는 폭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의 향연을 맛보실 수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물살이 조금 약한 곳들은 이렇게 데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곳곳에서 많은 또 이렇게 투어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물을 흠뻑 맞으면서 저 보트를 탔던 기억이 있고요. 270개 중에서 가장 큰 폭포의 이름은요. 이름이 좀 무서운데 악마의 목구멍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든 폭포를 다 합쳐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이렇게 남미의 정말 하이라이트를 다 훑으면서 어머니와 중남미를 거의 종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저희가 땅끝마을까지 또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역시나 아르헨티나의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아에라는 마을이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핀델문도라고 스페인어가 써 있는데 그게 세상의 끝이란 뜻입니다. 전 세계 남미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남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남극 가는 배들이 바로 이곳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남극을 가보겠니 하셨는데 남극은 극지방이기 때문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크루즈 투어를 알아봤더니 우리 돈으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1억을 들여서 갈 수는 없다 해서 너무나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 주부가 뭐 세일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게 아니라 남극 못 가봤다고 너무나 원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소원을 드려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는 또 투어가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남극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펭귄인데 거대한 펭귄 서식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곳까지 가가지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펭귄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했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준아, 엄마는 이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끝없는 여행에 대한 욕망을 불태우시던 어머니께서 땅끝까지 가셨더니 더 이상 이제 여한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로 저희는 아르헨티나 수도를 찍고 또 브라질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여정, 중남미 여정이 약 8개월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300일간의 유라시아 여행과 이 200일간의 중남미 여행이 합쳐지면서 총 525일의 여행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다면은 이번에는 중남미 대륙을 종단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세상 한 바퀴를 돈 아마 국내 최초의 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너무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고요. 단순히 어머니랑 막 지구 곳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초반에 이 여행 자체가 어머니의 웃음을 찾아드리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늘 하루에 차고 넘치게 웃으시는 모습이 더더욱 보기 좋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뿌듯했던 점은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나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막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없었는데 여행하시면서 워낙 그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머니 아픔이었던 두 분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구나라는 뿌듯함이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을 입학한 뒤에는 따로 이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500일 동안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좀 쑥스러워가지고 질문하지 못했을 것들, 어머니 또한 굳이 평생 가야 저한테 들려주실 일 없으셨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나 또 저희 어린 시절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요. 정말 어머니께서 세상을 여행하시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여행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던 너무나 찬란했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와 여행이 여기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 돌발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게 다시 떠나게 된 계기가 됐네요. 네, 그런데 그때 네.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솔직하게 네.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어이쿠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좀 솔직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300일간의 유라시아 여행을 마치고 어머니랑 또 갈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 두 번째 책 제목의 뒷 내용이 엄마 결국은 해피 엔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엔딩이라고 네. 했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어머님의 내부에서 얼마나 큰 에너지가 각성했는지를 네.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조금 전에 강연 들으면서 마추픽추 그리고 또 소금 사막 사진이 정말 압권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게 또 여행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천안에서 온 이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엄마와의 배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싸우고 돌아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여행 중에 엄마랑 싸우지 않고 잘 여행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서 네. 싸우지 않는 법.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 여행 자체가 본인을 위한 여행이라기보다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께 좀 맞춰서 부모님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보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뭐 공간을 가더라도 보고 싶은 게 다르면은 기왕이면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더 보고 싶고 또 열정이 더 넘치더라도 부모님께서 조금 힘들어하시거나 피곤해하시면은 들어가서 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여행은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고 좀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다면은 나중에 난 혼자라도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또 쉽지 않으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밥대라 그러죠. 밥대를 놓치시면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네. 소위 당이 떨어지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해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뭐 삼시세끼 막 걸을 때도 있잖아요. 여행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니까 웬만해서 아침, 점심, 저녁은 딱 시간에 맞춰서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맞습니다. 여행을 정확합니다. 계획하라. 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당장이라도 툭 털고 그냥 떠나고 싶게 만들어주는 태원준 작가의 여행 이야기. 마지막 3강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2강의 문을 닫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